어머니, 이건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 독촉장입니다. 3천만 원이요. 은행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흔들렸어요. 제 이름으로, 제 도장으로 제가 전혀 모르는 돈이 빌려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아니,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서류는 명백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 제 서명, 제 도장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 민수.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아침이면 항상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창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제겐 평생 모아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예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민수와 민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민지에게서 온 안부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주말에 갈게요. 사랑해요. 민지의 메시지를 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하루가 때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하니까요. 차를 마시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자꾸만 떠올라요. 민수와 민지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여름날이 기억나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현관으로 달려나가곤 했죠. 아빠 하고 외치며 매달렸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던 시간들이 그리워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남편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민수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동생 민지처럼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어른스러웠죠.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왜? 내가 도와줄게.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의자를 가져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그릇을 씻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서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탔어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친구들은 다 큰 집에 사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민수야, 집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그게 진짜 큰 집이야.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인가 봐요. 민수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무언가 더 많은 걸 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민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려 했죠. 하지만 남편은 퇴직한 지 3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엄마 모실게. 생활비도 내가 드릴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줬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민수는 처음엔 자주 연락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르곤 했죠. 그때마다 생활비를 챙겨줬어요. 엄마, 이거 쓰세요.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방문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에 한 번. 전화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김순자 씨, 이영애 씨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렸죠. 딸 민지는 자주 연락했어요. 하지만 멀리 살아서 자주 오지는 못했죠. 그래도 주말이면 가끔 찾아와 줬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TV를 켜놓고 있어도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민수는 요즘 바빠. 사업 때문에. 그래도 생활비는 잘 챙겨줘. 우리 아들 잘 키웠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엄마, 저예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이에요. 주말이 되었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를 차렸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말해봐. 엄마, 요즘 노후 생활비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민수는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아서 매달 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대출? 그건 위험하지 않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안전한 투자예요. 모든 절차는 제가 다 처리할 거예요. 엄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엄마, 저 믿으시죠? 제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이건 정말 엄마를 위한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다음 날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의 제안을 민지에게 이야기했어요.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신중해야 해요. 오빠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세요. 며칠 후 복지관에 갔어요. 순자 씨와 영애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의 제안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영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야, 그건 안 돼.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정말 위험해. 만약 투자가 실패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어. 친구들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믿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어떤 투자인지 정확히 설명해 줄래? 엄마, 그건 복잡해요. 엄마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설명해 줘. 엄마 집인데 알아야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저를 믿지 못하시면 할 수 없죠.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까지만 결정해 주세요. 더 이상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제 엄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저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민수야. 엄마가 너를 믿을게. 주말에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가 더 많았죠. 엄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작고 내용이 복잡했어요. 민수야, 이거 엄마가 읽기 힘든데.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민수가 친절하게 설명하며 서명할 곳을 가리켰어요. 저는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죠. 이제 다 됐어요, 엄마. 며칠 안에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매달 생활비를 더 많이 드릴게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대출이 나왔어요. 이제 투자를 시작할게요. 하지만 그 후로 민수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바빠요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죠. 한 달이 지났지만 약속한 생활비는 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생활비가 아직 안 왔는데. 아, 엄마. 죄송해요. 투자 수익이 아직 안 나와서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생활비는 오지 않았고 민수는 연락이 두절됐어요.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은행에서 온 편지가 있었어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장. 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고 첫 달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을 보고 기절할 뻔했죠. 3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죠.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어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과 도장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신 거 아닌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가 저에게 서명받은 그 서류가
바로 대출 서류였다는 걸. 이건, 이건 제가 모르고 한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서명이 있으므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그럼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달 이자라도 내셔야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을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이러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금방 알아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대출 이야기, 민수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은행에서 받은 독촉장까지. 민지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 엄마도 믿을 수가 없어. 엄마, 제가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민지가 급히 달려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력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민수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죠. 일단 오빠를 찾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에? 우리 아들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건 범죄예요. 오빠가 엄마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민지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이 계속 떠올랐어요. 설거지를 도와주던 모습, 엄마, 내가 엄마 모실게라고 말하던 모습,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인가? 자책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며칠을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민지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명의도용과 사기 혐의로 민수를 고소했어요. 손이 떨려서 고소장에 이름을 쓰기가 힘들었지만 해야 했어요. 어머님, 아드님과 연락이 되시나요?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은행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법률 상담도 받았죠. 변호사는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속아서 서명하셨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사기 혐의로 입건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은행과 통화하고 법률 서류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죠. 복지관 친구들도 큰 힘이 되어줬어요. 순이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순자 씨가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한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곧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민수가 잡혔다는 소식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죠. 경찰서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피곤한 눈빛. 제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민수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민수야, 왜 그랬니? 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사업이 망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모자가 함께 울었습니다. 민수는 재판을 받았어요. 사기와 명의도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에서 민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민지의 도움으로 대출 문제를 해결했어요. 집은 지킬 수 있었지만 저축해둔 돈을 많이 써야 했죠. 그래도 집을 지킨 게 다행이었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더 자주 어울렸어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죠.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어나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를 마시고 복지관에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민수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읽기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출소하면 엄마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여전히 제 아들이었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민수가 출소했습니다. 민지와 함께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죠.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민수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민수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내가 미워서 고소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야. 알아요, 엄마.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민수는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매달 조금씩 제게 생활비를 보내왔죠. 많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민진의 가족, 민수, 그리고 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 저는 73살입니다. 저는 민수를 용서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입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이 있다는 것, 딸과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여전히 살아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어요.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기보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